반갑습니다. 바다낚시교실 운영자 김문수입니다. 많이 추워요. 연일 계속되는 한파 속에 이렇게 또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습니다. 올 한 해 이민년 여러분 가정에 두루 평온하시고 여러분 출조길 안전하게 다니시길 바라며 금년에는 정말 뜻한 바 성취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어려웠죠. 많이 어려웠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또 신년의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죠? 추워요. 많이 추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남해 동부권 미주권 갯바위로 나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지 않고 그러니까 멀리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준 내만권 만만하죠. 오기도 편코 해서 남해 미주권 갯바위 감성돔 낚시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쓰이는 이곳은요 남해 호도 범섬이죠. 범섬 뒷덩이에요. 12월 1월 이렇게 되게 되면 정말 대물급 감성돔이 간혹 자주 안 나옵니다. 간혹 한 마리씩 출연하여 우리네 낚시꾼의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그곳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곳에 위치를 했습니다. 운 좋게. 그런데 때아니게 이게 바람이 많이 나와요. 오늘 댄센날입니다. 북동기류가 이렇게 나오니까 몹시 춥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사랑눈이라도 내릴 듯한 이런 기세를 보입니다. 우리 단미가 그럽니다. 오늘은 마음대로 하세요. 낚든 못 낚든 자기도 느낌이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이런 날씨에 물고기가 잘 낚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서단계 3년이면 풍을 넣는데 자기도 벌써 얼마나 다녔습니까? 이곳에서 그래도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낚시교실 회원 정연석 님과 함께 합니다. 연석, 인연석, 전연석이 아니고 연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처음 내려봤어요. 제가 저번에 저 안쪽에 내가 몇 번 내려본 경력이 있는데 처음 이렇게 갯바위에 내렸을 때 대상 어종에 따른 포인트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여쭈고 싶습니다. 오늘의 숙제, 포인트는 어떻게 잡는 것이 좋으냐?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입문자들에게는 정말 거의 큰 숙제거든요.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까? 그쵸? 숙제예요. 오늘 그것을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갯바위 낚시에서 감성돔 낚시는요, 첫째 포인트 선정. 그쵸? 내가 어디서 낚시를 할 것이다 라는 포인트 선정. 그리고 두 번째, 그 포인트에 따른 낚시 운용 방법. 내가 저 포인트를 저렇게 선정했다 그러면 낚시 운용 방법에는요 포괄적인 것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낚시를 해야 되겠다. 밑밥은 어떻게 주고 채비를 어떻게 던져서 어떻게 낚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방법이 주어져요. 그래서 낚시 운용 방법에는 밑밥 운용 체제와 채비 구사, 그렇게 채비를 만든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채비를 만든다는 거죠. 적절하게 만들어 들어간다. 채비 구사, 그리고 채비 운용 체제가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으로는 테크닉이 필요한 거죠. 자기가 어떻게 채비를 운용해 갖고 물고기의 입질을 유도할 것인가, 테크닉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렇게 전개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포인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 선택은요, 제가 오늘 감성돔 낚시를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성돔이라는 물고기가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머물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는 길목, 이런 것도 판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감성돔이 머물 수 있는 곳, 그리고 지나가는 길, 이런 것을 찾으려고 그러면요 감성돔의 습성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성돔이라는 물고기가 어떠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류백과사전에 있는 감성돔의 습성을 이렇게
감승돔은 우리나라 영근해 그리고 일본 대만 등지에서 서식하는 어종이다. 뭐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몇 센치부터 자라서 몇 센치까지 큰다라는 것도 물론 아셔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식 환경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큰 정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감승돔에 대한 지식을 딱 보게 되면 감승돔은 수심 5m에서 50m 이내에 영근해에 서식하며 사질대가 함께하는 암초대 주변 그리고 조류 소통이 양호한 이런 자료가 쫙 나와요. 감승돔이라는 물고기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게 되면요, 갯바위에 서게 되면 감승돔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어렴풋이나마 짐작이 됩니다. 그곳에 있어요. 왜? 인간의 본능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냥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초보자든 베테랑이든 보는 눈은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쯤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이 오늘 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 날씨, 수온이 떨어질 때 또 어떻게 있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감승돔 같으면 이런 추운 날씨에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이다. 맞아요. 100% 맞아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갯바위에 서서 수면을 봅니다. 바다를 쳐다보게 되면 바다에 조건이 나와요. 오늘은 파도가 많이 친다. 내지는 오늘은 이렇게 큰 파도는 없어도 바람이 많이 수면에 닿는다. 내지는 또 갯바위 모양새가 제가 서 있는 이처럼 탁 꺾였다. 이렇게 밋밋하게 꺾였다. 그렇지 않으면 갯바위 모양새가 아주 울퉁불퉁하게 물속에 여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라는 것이 이렇게 바다 현장 조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승돔이라는 물고기 또 정보를 이렇게 봐요. 정보를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수심이 얕다, 깊다. 깊으면 내가 조용히만 해주면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겠다. 내지는 수심이 얕다. 이거는 아무래도 낮에는 햇빛이 투과되고 물이 맑으니까 아무리 내가 조용히를 해도 물고기는 가까이 오지 않겠다라는 것이 판단을 해야 되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수심이 얕은 곳이 아니고 어느 정도 바닥도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깊겠죠. 깊은 이런 갯바위가 꺾인 자리에서 섰다. 오늘 저처럼 섰다 하게 되면요, 이래 바다를 이래 쳐다봅니다. 지형적 조건을 본다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조류의 흐름도 알 수가 없죠. 조류의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 조경지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조경지대가 이렇게 있는 곳을 찾아내야 됩니다. 조용하게 되면요, 갯바위 가장자리도 좋겠지만은 일단 수면에서 물이 형성되는 바람에 의해서 밀리는 파도가 형성되는 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어느 부분이 일방적으로 밀리는 부분보다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보이게 됩니다. 반드시 있어요. 저 낚시하시는 분 앞에도 지금 밑밥이 들어가는 저 부분이 벌써 이렇게 기름을 풀어난 듯한 저런 유유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에 저분이 찌를 띄우고 밑밥을 그쪽으로 던져놓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낚시하는 이곳도 또 앞에 보게 되면 지금 앞에 빛이 가려서 보이지 않겠지만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람에 밀려서 오는 파도가 이렇게 멈추는 밑밥이 들어가는 저 부분이 뭔가가 그 부분만 이렇게 밋밋하게 형성을 하고 있어요. 기름을 풀어나는 듯한 밋밋하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우스가 생깁니다. 저는 저것을 하우스라 그러는데 용성 현상을 빚는다는 얘기죠. 저 부분, 요 부분, 이런 곳은 물속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흘러오는 조류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밑에 수중에 바위가 있다는 거죠. 오늘처럼 이런 바다 수면은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굉장히 조용한 그런 수면이에요. 파도의 일렁임이 큰 파도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는 물속에는 아주 흐름이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형성된 수중요 주변에
물고기들이 움츠리고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주변을 포인트로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인트 선정 여기까지. 제 채비는 여느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성돔 전용 낚싯대 2.5호 원줄이에요. 2.5호 원줄에 비치입니다. 비치를 사용했어요. 좀 먼 거리를 던지기 위해서 조금 무게가 나가는 질을 사용하고요. 스텔스 SS4 그리고 도래를 메고 위채비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목줄은 1.5 목줄 4m 정도 하고, 바늘은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감성돔 4호 바늘 이렇게 사용해요. 뽕돌은 바늘에서 약 한 70cm 정도 되는데 이비 뽕돌을 물렸어요. 이비. 왜 바람이 너무 부니까 삐뽕돌이 내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비뽕돌을 물려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수심은 한 9m 정도 내외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 감성돔이라면 지금 이때 어디 있을까? 웃었어. 아마렛. G매늘이에요. 이거 G노래미입니다. G노래미는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금어기입니다. 방생하도록 할게요. 이 녀석은 봄철에 정말 도다리 미역국보다 더 맛있는 미역국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도 노래미라도 낚이니까 묵직한 손맛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제 밑밥은요 집어제 3개에 크릴 3개 이렇게 믹스를 하고 밑밥용 크릴을 위에 얹어서 이온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비가 큰 무거운 채비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OB 그러니까 0.5호 이하로 이렇게 사용하는 채비에는요 이 이온화 밑밥이 참 특효가 있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집어제는 확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물에서 퍼져버리고 크릴이 천천히 내려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채비가 천천히 내려가는 채비의 미끼도 동조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조금 탁월한 위력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쵸, 무거운 채비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낚시를 시작한 지 거의 2시간이 지나갑니다. 물때도 이제 초들물로 바뀌어서 물이 조금씩 수위가 한 30cm 정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담미 PD가 바다 현재 상황은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바다의 현재 상황은요 보시다시피 말도 못합니다. 밑밥도 물론이거니와 채비도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던져집니다. 제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던지려고 하면 저리 가버리고, 저렇게 던지면 이렇게 가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행을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요행을 바라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물고기가 막 요행에서 지를 던지는데 확 물어준다, 그런 거는 뭐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바라지를 않지만은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바람만 조금 이렇게 소강 상태만 보여준다 그러면 제가 진검승부를 한번 해볼, 한 30분이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춥네요. 이런 날은 그죠?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불 덮고 앉아서 군밤이나 까먹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보십시오. 밑밥을 이렇게 주려고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가버렸어. 그래 이렇게 주니까요, 또 바깥에 또 바람이 잠시 안 부는 모양이에요. 또 그리 가버려요. 맞게 발입니다. 제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끊기는, 싹 하다가 탁 끊겨버려요. 이렇게. 추워라. 자, 본격적인 감성돔 낚시 시즌이 돌아왔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춥고, 원래 감성돔 이렇게 손가락을 녹여가면서 미끼를 끼고 북서풍이 막 이렇게 불어오고 이렇게 해야 제맛이 나는데, 오늘은 갈바람이 서풍. 저 보십시오. 서풍이 막 이렇게 불어 나가는데, 여 골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나와서 감아도 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연을. 한 마리 했습니다. 여행스럽게 한 마리 했습니다. 와, 감성돔. 와, 가당 찬타. 자, 모습이 보아진다. 와, 가당 찬타. 여행스럽게 한 번 했습니다. 우와, 신년 들어 첫 감성돔이 얼굴을 보여줍니다. 40cm 오버 사이즈입니다. 40cm 오버 사이즈 한 마리 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낚시를 하니까 용왕님이 아이고 김문수 부상해라, 저 영감제의 나이가 저래 됐는데도 이래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감성돔 한 마리를 점지해 주십니다. 한번 올라가 봅시다. 신기하다 그죠? 참 정말 여행스럽게 불가항력이다. 불가항력. 생각지도 않은. 제가 그랬죠. 이 상황에서 물고기를 낚는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용왕님께서 거짓말 치지 마라 이러면서 한 마리 보내버렸어요. 물속 사정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 녀석이 지나가다가 한 마리 걸려들은지 몰라도, 여태껏 정말 바람 때문에 밑밥은 밑밥이라고 치지만은 채비가 정말 제 의지대로는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 좀 멀리 던졌죠. 대각으로 델타 조법, 어차피 델타 조법이니까 멀리 던져갖고 그냥 나눠버리죠. 그래 시험시험 흘러오다가 앞에 와서 거의 갯바위 가장자리에 와서 쫙 하고 가져가네요. 그 녀석으로서는 엄청 재수가 없고, 저로서는 엄청 재수가 좋습니다. 근데 사실 밑밥이 들어간 곳에 감성돔이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워낙 바람이 강해서 정말 채비를 밑밥이 내린 곳으로 잘 진입을 시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그쪽으로 내 미끼가 지나가는 것을 그곳에 머물던 감성돔이 보고 확 낚아챈 거죠. 덩치급인 줄 알았어요. 와, 힘이 항우장사였어요. 그런데 막상 올리고 보니 정말 45cm 오버 사이즈는 될 줄 알았는데 겨우 40 중반 사이즈 한 40, 한 3, 4 되려나? 5 정도, 5까지는 되지 않고 한 3이나 될 것 같아요. 아쉬움이 있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던져보지만 더 이상 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금방이라도 이렇게 사랑눈이 올 듯한 얼씬스러운 날씨가 계속되고 바람도 많이 불고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돼갑니다.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정말 유행가 가사처럼 더 이상은 욕심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갯바위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본 얘기는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이런 지형에서 포인트 선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갯바위에서 또 포인트 선정을 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인 채비 운용 방법과 밑밥 운용 체제라는 것을 주제로 가지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금년 신년 이민년 호랑이 기운이죠. 호랑이도 역시 고양이과 짐승입니다. 고양이 생선 좋아하지 않습니까? 호랑이의 당찬 기운을 받아서 오늘 이번 한 해에는 여러분 정말 뜻한바 큰 대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접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현석아 고생했다. 수고했다. 감시면 오시고 감시입니다. 이 어복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님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가져가십시오.